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친구,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깨달음의 꼬투리를 잡아 구성하고 글을 써라.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 어느 한 마디 말을 소재로 해서도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에나 국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고시인데 고음주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공무도화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이 그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었네. 아, 그 님을 어찌할까요? 이것이 공무도화가입니다. 이 시는 고음주에 실려있는 짧은 시 공무도화가인데 그 시 창작에 대한 내력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력도 재미있고 슬픕니다. 허리에 술병을 찬 한 머리털 허연 남자가 술냄새를 풍기며 강변으로 달려오더니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뒤따라 한 여인이 달려와서 그 늙은 남자를 말리려 들었지만 그 남자가 죽은 것을 보고 모래밭에 퍼질러 앉아 우려댔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한 여인이 공무도화가를 지어 공의인에 맞춰서 불렀다는 이야기가 고금주에 실려 있습니다. 나의 한 친구이자 시인인 그는 국문학자였는데 한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의 주인공의 슬픈 자유의지와 사랑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포구라는 소설을 쓰고 난 나는 연작으로 그 포구 뒷이야기를 썼는데 연작 소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쓴 소설이 중편소설 포구의 달이었는데 그 포구의 달이 발표됐을 때 잘 아는 독자들은 나에게 좋은 작품을 써주고 고맙다고 했고 그리고 당시 한국문학상을 나에게 주어지게 했던 그 작품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함께 들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고 친구와 소설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다른 소설을 쓰지 않았는데 나만 그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문을 하나 읽겠습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한 파괴성에 대한 이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제가 짤막한 글을 한 편 썼습니다. 그것이 시가 됐는데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이웃 덕산마을 모퉁이 대리골, 그러니까 대리라는 말은 옛 인도의 파리어 데라에서 온 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골에 조그만 암자에 수도를 수도답게 하지 못한 채 살아온 걸승이 있었는데 그는 작달망한 데다가 강단진 체구였는데 얼굴이 희고 양볼이 늘 보구족종한 동안이었습니다. 사냐에 약초를 고아먹고 토룡탕, 지렁이탕이죠. 토룡탕, 뱀탕 따위를 먹었으므로 늙지를 않는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이 마을 저 마을의 여염집 안악들에게 점을 쳐주고 복돈 챙기고 시주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 걸승한테 점을 치고 난 모래마을 어구의 외딴 집에 홀로 된 얼굴 예쁘장한 안악이 작심하고 은밀하게 그 걸승을 초대했죠. 목욕 재개하고 몸단장 곱게 한 그녀는 그에게 술을 권하고 전복, 바지락, 낙지들을 권하고 남자의 기에 좋다는 눈알고동 요리를 권하고 홀짝홀짝 마신 술로 얼큰해지자 스스로의 은밀한 모든 것을 모두 권했죠. 그 모든 것들을 배불리 먹고 맛보고 난 걸승은 소처럼 소리 없이 웃으며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돌아갔는데 자기 모든 것을 걸승에게 맛보이고 난 그 여염집 안악은 자기의 절친한 동무에게 슬프고 허탈해진 목소리로 그 스님은 딱딱한 북어 껍질이나 늙은 나무 껍질보다 더 못한 사람이요 하고 애매모호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대리골의 그 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인해 타버렸고 주지인 걸승은 그 불로 인해 화장을 당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 그 안악은 죽어서 피조개가 되었고 맛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맛본 그 걸승은 죽어서 어부가 되었네. 또 그 다음 생에서 피조개는 어부가 되고 그 어부는 피조개가 되었네. 아, 장난처럼 어이없고 슬프디 슬픈 잡아먹기와 잡혀먹히기의 엇바뀌고 석바뀌기에 이런 그 산문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걸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와 같은 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를 한 편 더 예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되던 해의 여름, 이웃 대밭집의 8살 형과 6살짜리 동생은 대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놀이를 했는데 연통처럼 말아놓은 멍석의 어둠 담긴 터널 이쪽에서 형이 쏘면 동생은 저쪽에서 기다렸다가 춤추며 날아오는 화살촉을 주어 형에게 건네는 놀이를 하다가 문득 동생이 성아, 화살이 어떻게 날아오는지 여기서 볼게 쏘아봐. 그래서 형이 화살을 저쪽에서 쏘았는데 이쪽 터널 입구에서 들여다보던 동생의 한쪽 눈이 날아오는 화살 쪽을 받아먹고 이후에 많은 아픔의 세월을 애꾸로 살았는데 동생에게 그 화살촉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새였을까? 무한 허공을 꿈틀대며 날아다니는 빗줄기였을까? 해오리치는 환영이었을까? 요즘 자꾸 허공으로부터 알 수 없는 화살촉이 날아오고 내 눈은 그것을 삼키는데 나는 늘 애꾸가 되어 산다. 알 수 없는 홀로그램 빛살 꿈을 꾸는 날아오는 화살촉을 먹는 눈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쓴 것은 어린 시절에 이웃집에 살던 그 애꾸가 어떻게 해서 애꾸가 되었는가를 우리 어머니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 눈이 날아오는 어떤 알 수 없는 홀로그램 무지갯빛 나는 그것을 자꾸 삼키면서 어떤 생각에 잠기고 어떤 그 환상에 잠기는 그런 내가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어머니나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오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떠오르면 그게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어떤 생각은 망각해져야 된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망각되어야 되는데 망각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문득 떠오르면 그거 두 가지가 어울러서 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머니나 어머니에게서 혹은 누구에게선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